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는 몇 개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목소리,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히는 목소리. 오늘 우리는 그 내면의 전쟁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긍정적인 영향력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 성장의 여정을 함께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내면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안 돼. 여기서 포기해. 넌 원래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잖아. 이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강력해서 마치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20대 시절의 저처럼 무기력하고 길을 잃었을 때, 이 목소리는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의 나약한 내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두 번째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첫 번째 목소리보다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강력한 목소리를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외칩니다. 아니, 넌 그따위 목소리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야. 일어나, 상상해 보십시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와 두 번째 목소리, 그 둘 모두 이 고통스러운 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두 번째 목소리의 편에 서서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승리합니다. 이 작은 승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의 승리는 지루한 공부를 이겨내는 승리로, 힘겨운 달리기를 완주하는 승리로,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거부하는 승리로, 그리고 체중을 감량하는 승리로 이어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사소한 전투에서 당신은 연이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단 하나의 목소리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패배를 속삭이는 첫 번째 목소리만 존재할 뿐 승리를 외치는 두 번째 목소리를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는 메아리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발버둥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압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와야 했기에 제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수십 년간 연구해야 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혹은 평온한 환경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맞춰 성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평범한 뇌를 주셨을지 몰라도 이대한 정신은 제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세상의 모든 나약한 인간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제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시간을 낭비하며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는지 압니다. 왜 남을 비난하는데 시간을 쏟는지 압니다. 그들은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고통스러운 일에 그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오해받는지 이해합니다.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한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게으르고 무기력한 삶의 방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온라인에서 당신을 공격하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더 나은 무언가를 할 용기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화나는 것은 악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용기조차 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한 채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저를 미치도록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평범함을 거부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되었을 때 저는 비범한 사람들 집단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이비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순간 우리는 다시 평범한 네이비실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 비범한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더욱 비범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전사는 타인의 인정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전사는 오늘도 나는 이 자리에 있다. 내일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나이 50이 되어서도 여전히 한계를 향해 돌진하는 사람, 자신의 가능성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는 종종 저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비실 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육군 레인저 스쿨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포스 선발 과정에 2번이나 도전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훈련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마친 후 현실에 안주하며 문명화되는 동료들과 달리 저는 포기하는 자, 고통받는 자, 잔혹한 환경 속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자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자신을 다시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사다리를 오른 뒤 스스로 그 사다리에서 뛰어내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바닥에서 외쳤습니다. 이봐, 정신 차려. 지금 너무 편해졌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일 시간이야. 물론 이런 저의 방식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위 알파메일이라 불리는 강한 자들의 세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저는 그 경쟁을 사랑했습니다. 언제나 덤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좋은 친구 네트워크에 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데이비드 고긴스가 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제 자신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당신이 특정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하면 저도 관심 없는 척하며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무리에 끼고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나약한 짓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길을 저는 홀로 걸었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그 누구도 수여하지 않은 트로피가 놓여 있습니다. 그 트로피는 바로 제 머릿속에, 제 정신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청구서를 대신 내주지 않았고, 저 대신 달려주거나 살을 빼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고통받았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저를, 즉 누구보다 경쟁적이고 강인한 이 남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개인적 주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자신을 정의하는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편안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재능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이라는 안전지대를 넘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재능의 저편, 정신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들을 그 한계 너머로 밀어붙이는 것은 코치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수영장의 얕은 물에 발만 담그는 사람과 깊은 물속에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깊은 물에서 사는 사람은 당신을 그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강하다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깊은 물에 들어갈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설령 평생 그럴 일이 없을지라도 만약에 사태가 닥쳤을 때 나는 이 깊은 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과 매일 아침 모닝 미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상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 수많은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들을 더 성공하게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바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고긴스, 어제 뭘 망쳤지? 어디서 나약한 모습을 보였지? 그렇게 제 삶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한동안 그 어려운 대화를 멈추고 안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삶이 편안해지자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험담은 쉽게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어려운 말은 피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좋아하면서 현실에 머무는 것보다 저를 미워하더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가장 혹독하게 적용됩니다. 데이비드, 나는 내가 밉다. 하지만 너 때문에 나는 더 강해진다. 제 삶의 방식은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반면교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며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관계, 문제 해결 방식, 부정직함은 저에게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때로 실패를 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주에서 이기기 전에 먼저 경주에서 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을 공격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춰 그들을 연구하십시오. 성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결코 남을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유 없이 공격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매우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에 갇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적, 그리고 가장 위대한 아군은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